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공감 시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만나 교육의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의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공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공감 시작했습니다. 수원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교육공감에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인 제가 함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다주학교 교장 이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만 하려고. 예. 972쌤이에요. 972쌤. 네, 972쌤. 네. 네,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깨비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진짜 금방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근황 이야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함께 녹음을 하니까 한 달이 어느새 훅 가고 만났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우리 97쌤부터. 예, 5월하면 무슨 사실 가장 꽃들이 만발한 계절의 영화 아닙니까?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 숲 학교라서 정말 다양한 꽃이 피죠. 개나리가 폈다가 벚꽃이 피었다가 또 매화 이렇게 피고 지금은 이제 이팝나무, 조팝이 이제 시들고 이팝나무가 모성한 그 자리에 또 불도화도 피고, 좀 이제 드디어 작약이 이제 꽃망울을 탁 먹고요. 거기에 개미들이 자기의 꿀 먹으려고 이렇게 팍팍을 하는 그런 꽃들이 만발한 그런 지금 학교에 있고요. 저희는 텃밭이 좀 많아서 텃밭을 저도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직접 기르시는 거예요? 뽑습니다. 약간 복불복입니다. 뽑기로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죠. 왜냐하면 햇볕이 잘 들어야 되고 그쵸. 땅이 중요한데 그쵸. 이번에 뽑았는데 반만 햇볕이 들어오고 대신 땅은 좋습니다. 올해 시도하는 거는 메리골드 농법이라고 해서 메리골드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해충을 막는 작업이에요. 냄새. 그래서 저희는 내구탱에다가 메리골드를 심었고 또 한 칸 넘어서에다가 메리골드를 심었습니다. 성공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메리골드가 밭을 다 점령할 텐데.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깨비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도 5월 되자마자 이제 저희 상자 텃밭을 아이들이 작물을 잔뜩 심어놔서 아침마다 조금씩 제가 또 돌봐주고 아이들은 자기 물병 들고 나와서 물을 그렇게 먹여요. 진짜요? 자기 먹던 먹고, 걸 이렇게 한 모금씩 받아다 주기도 귀엽다. 하고 네. 그렇게 1학년들은 그렇게 주고 저도 주말마다 텃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 김덕년 선생님이랑 생태연구소에 그 생태 책 읽기 모임을 같이 해요. 그 4월 달에 생태 페다고지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우석훈 교수가 썼는데 초등학교는 생태 감수성, 중학교는 생태적 지혜, 고등학교는 생태적 용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태적 용기.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초등학교의 생태 감수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기가 어린 시절에 있으면 좋대요.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올해는 안 심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 수박, 참외, 고구마도 심었어요. 감자, 고구마. 근데 수박은 잘 안 되잖아요. 수박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익지는 않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수박이 매달려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작년에 얼마나 웃겼는지 그 수박이 대롱대롱 이렇게 잔디 위에 있으니까 1학년이 선생님 뭐가 이상한 게 떨어져 있다고 따왔어. 어떡해. 이걸 딴 거야?
아니래요. 떨어져 있었대요. 아 그래서 바닥 자기 딴에는 이게 바닥에 떨어진 걸로 보였구나. 그 화단에서 열린 위로 게. 가서 그 나무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네가 집을 때 끈인가 뭔가 연결돼 있지 않았니? 연결돼 있었대. 그럼 이거 애들 처음 딴 건데? 봤구나. 아니래. 주운 거래.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걸 처음 보잖아요. 마트 신기하긴 외에는. 하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 저희가 뭐가 있냐면 산딸기라고 산딸- 있어요. 어, 산딸기. 진짜 학교 안 해요? 오늘 아까 오. 봤거든요. 네. 걔네들이 정말 무슨 수렵 생활하는 것처럼 좀 있으면 막 따먹어요. 아이들이 아, 직접. 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바깥에서는 안 따먹는데 산딸기 엄청 따먹어요. 저도 저희도 이 따먹습니다. 운동장 축구 골대 뒤에 오디 나무가 2개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오디를 그렇게 따먹어요, 애들이. 어쨌든 그렇게 잘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5월이 되니까 이제 정말로 계절의 여왕인 것처럼 막 곳곳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근데 4월, 5월 날씨가 너무 이상했었어가지고 뭐 주말엔 비 오고 막 이런 들락날락 거리는 시기를 좀 보내고 났더니 어느새 잎들이 너무 확 바뀌어 그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수업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교육톡에서는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회, 그러니까 체육대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스포츠 마당, 스포츠 대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체육 대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한동안 뭐 초등학교에서도 뭐 운동회, 대운동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었는데 학교에서 좀 진행하는 방식들은 좀 다양해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추쌤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 수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학교 네, 급에 전에 따라서. 있었던 네. 학교는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네. 고등학교가 네. 토너먼트식이죠.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체육 못하고 대회 시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일주일 내내 경기를 계속. 예, 일주일 내내 축구하고 발야구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그 결국 그날은 체육대회 날은 뭐 하냐면 결승전만 하는 그죠, 결승전. 마지막 최종 팀만 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 응원. 그래도 응원 재미로. 예, 또 응원 재미로 응원장을 주거든요. 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한 800명 이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긴 하네요. 그래야지 토너먼트 경식이 계속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주로 이제 경쟁 중심의 그리고 이제 그 국위 중심의 체육대가 될 수밖에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입장식을 또 했어요. 입장식. 학생들 아, 반별로 그래서 뭐 이제 입장하는 거. 30개 반이 딱 그것도 들어오면서 멋있겠네요. 네. 입장식을 한 3분씩 해가지고 30개 하면 90분에 끝나. 근데 입장식이 그것도 되게 기네. 좀 재밌었어요. 이상한 그게- 옷 입고. 그렇죠. 뭐 자기네 어. 퍼포먼스 하면서 들어오는 저도 했어요. 거. 저도 했어요. 직접. 저도 같이 애들하고 춤추고 막. 그것만으로도 그게 재밌겠네요. 공연 사실은 같네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일 수 있네요. 근데 거기 준비하냐고 한 2주 이상 또 시간을 반가웠대. 그죠? 왜 애들이 그 뭐 단체복 주문하고 막 그쵸. 이렇게 엄청 잠옷. 네, 제가 티가 체육복 티만 한 10대 뻘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쵸.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박달중학교에 와서 작년에 좀 놀라웠던 게 있어요. 되게 이제 구기 종목 중심의 네네. 경쟁 중심의 이제 대회였는데 왔더니 스테이션을 나눠서 하더라고요. 아예. 세 개 스테이션으로 나눠서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교실에서 하는 거야. 스포츠 대회인데. 네, 교실에서 한 학년이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민속놀이, 아, 제기차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에서 거 할 수 위주로 있는 먼저, 예. 공동체에 대한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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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네. 것들을 한 90분 동안 합니다. 제 1스테이션 할 때 한 스테이션 체육관으로 가요. 여기 미션 챌린지. 미션 챌린지는 주로 뭐 그것도 역시 뭐 볼링공 던지기 그다음에 애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체육관 거.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안에서 걸로.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서 어. 하는 스테이션이 있어요. 이 스테이션은 뭐 우리 보통 운동의 가장 꽃이란 계주. 달리기 뭐 크게 탈 수밖에 그다음에 없는 거.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줄다리기. 음. 이번에 이제 태풍의 눈 이런 새로운 것들. 그래서 세 개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오. 교실에서 체육관에서 네. 운동장으로 하는 좋네요. 좋네요. 그런 곳을 보니까
되게 인상적이었고 애들이 협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체 줄넘기를 막 하는데도 그 2명이 돌리잖아요. 네. 다 반 애들이 뛰는데 애들이 틀려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션마다 좀 독특하게 특징이 있으니까 이게 학생들이 내가 1스테이션 못했는데 네. 3스테이션에서 빛을 발하는 애도 잘할 수 있을 것 있어요. 같고 진짜 그럴 그러더라고. 것 그래서 같아요. 내가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것이 있었고 올해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스포츠 한마당이란 단어를 써서 이름을 좀 공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최고 점수를 받은 게 박달 어울림픽. 어울림픽. 네. 제가 어. 원래 공모했는데 떨어졌어요. 박장대소. 떨어질 만하네요. 올드하다. 차이 너무 많이 난다. 학부모들은 다 원했어. 근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박달 어울림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이름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달 어울림픽이니까 거기에 맞게 어울림할 수 있는 같이 어울릴 수 진행이 있는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네. 되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왜냐면 그러네요. 이런 방식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아이 학교도 중학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축구 이제 대련 그래서 저희 아이는 축구에 진심인 아이라서 자기가 7시에 집합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 꼭 우승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전체가 어울리는.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한 명도 진짜 우리가 한 명도 소원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상도 좀 바꿨어요. 뭐 최우수 이런 단어 안 써요. 아마 박달 예를 늘품상, 나래상.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를 쓰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원래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됐었나 봐요. 체육 선생님 세 분이 전에 있던 선생님이 좀 이렇게 새롭게 바꾸자 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스테이션으로 바꿔 지금 가고 있고 이번에 또 3명이 바뀌었는데 바뀐 분이 받아들여가지고 또 새롭게 더 거기다 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태풍의 추가해서 눈 같은 경우 나 태풍의 눈이 뭘까 했더니 이렇게 긴 장대가 있는데 거기에 8명이 딱 들고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바깥에 있는 친구는 엄청 빨리 돌아야 되네요. 안에는 이거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태풍의 눈이? 진짜요? 2학년 할 수 있어요? 여름 태풍놀이.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한 이게 명이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좋다. 그렇구나. 거기서 왔구나. 죄송합니다.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적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선행초의 어떤 체육대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초등은 그 옛날에는 왜 다 이제 부모님 세대는 운동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운동에 옛날에 무용하고 막 되게 싫었을 건데 그 성인이 되면 좋았던 기억만 남는 거예요. 부모님 오시고 하루 종일 놀고. 그렇죠. 뭐 맛있는 거 그러니까 먹고. 아직도 이랬던. 학교마다 선행도 마찬가지. 운동회 안 해요? 이런 건의사항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들이 이제 운동회를 큰 학교는 학년별로 하고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운동회 하려면 그 교사들도 한두 달에 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돈으로 하죠. 초등학교들이 많이. 그렇죠. 그 뭐 이벤트 업체 그쵸. 불러가지고 그게 한 하루 오는데 5,600씩 돼요. 네,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여기는 유치원하고 1, 2학년은 전래놀이 마당을 어린이날 주변으로 해요. 어린이날 기념 전래놀이 마당.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줄어서 학년마다 하던 거를 올해는 1, 2학년 유치원을 합쳐서 했는데도 몇 명이야? 60명, 120명, 150명이 안 됐네요. 그래서 같이 했고 학부모님들이 아빠들도 이날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40여 분 모여서 거의 개별 지도를 해야 되니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들은 달팽이 놀이에 제 칸으로 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요? 안에서 밖으로 나와요 그냥. 애들이 그거를 어. 이제 따라서 가야 되는 규칙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규칙을 가르쳐줘야 돼서 거의 맨투맨으로 막 이렇게 배우면 그 뒤부터 학교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 시작하는 계기고 2학년들은 즐기는 계기고 유치원이랑 1학년은 배우는 계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해도 어린이날 즐겁게 지냈고 나머지 학년들은 이제 학년별로 놀이마당을 하든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선행초는 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학년에게 맞는 체육
대회, 네네네. 대운동회처럼은 아니지만 학년 안에서의 체육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주변에 이제 요 주변 초등학교들도 보면 이제 왜 그런 날은 표시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 이렇게 들리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니까 또 그거를 열어주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 몇십 년 전에 했었던 거랑 별반 다르지는 않는데 요즘은 좀 바뀐 건 학부모님도 하는 뭐 댄스라든지 같이 하는 뭐 이렇게 춤추는 포크 댄스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같이 하는 단체 활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뭔가 다 같이 모여서 뛰는 활동은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운동회 뭐 체육대회 대규모 행사를 다 같이 학생들이 체육으로 할 때는 준비해야 될 거 뭐 가장 좀 중요한 거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고칠쌤? 저는 이제 덕양에 있을 때는 되게 특별했던 게 뭐였냐면 학생 체육 지원단이 있어요. 학교 학생 안에. 학교 안에 그러니까 학생회와 다른 독립된 얘네들이 한 30명 돼요. 걔네들이 모든 경기를 다 만들어요. 스스로? 스스로 만들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그걸 진행을 다 해요. 감독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진행까지 다 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체육쌤이 하시는데 모든 거를 걔네들이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츠 한마당이 학생들 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가 참 있었고, 그러니까 협력과 그다음 자치의 힘이 좀 그렇죠. 드러나는 거였어요. 준비할 때부터 네. 애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박달에 오니까 세 분의 체육생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F팀을 만들었어요. TF팀을. 어떻게 이분이 해야 하나. 체육생 한 분이 탁 오세요. 이거 관련 있는 관심 있는 사람 오십시오 했더니 뭐 한 7, 8명 쫙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주는 같이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셋은 다 처음이고 다른 분들은 경험해보셨고 경험을 해본 사람들 많이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아이디어 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그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 간의 협력. 맞아요. 네, 교사 간의 협력. 그래서 우리 그 체육 선생님이 우리 금요일 날 비가 왔는데 선생님들이 다 좋아지죠. 미션 챌린지 그 심판은 다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 곳곳에서 나누어서 그리고 학급에서 하면 담임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의 그 협력이 안 됐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건 대단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자기 교과가 있는데. 예, 그거를 다 해주셔서 그 체육쌤이 카톡에 장문을 냈어요. 감사하다. 나 처음 왔는데 정말 선생님들 덕분에 이걸 할 수 있었고 역시 박달은 사람이 중요한 학교다. 이러다고 막 장문에 하트 뿅뿅 날리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체육선생님 다 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체육선생님들이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뭐 업체를 부르든 그럼 업체를 부르는 건데 뭐 다 투입돼서 하니까 그게 그리고 협력하고 학부모들은 와서 또 이렇게 간식도 제공해주고 뭐 컬링 같은 또 새로운 또 게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벽두꺼운 가지고 하고 이런 이제 협조가 있으니까 체육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괜찮네요. 그래서 정말. 네. 이 체육 대회는 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사와 교사, 맞아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가 이게 3주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선생님 우리 교사도 얘기한 것처럼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게 제일 편한 방식인데 우리는 어려운 걸 선택을 했거든요. 체육대회는 좀 어려운 걸 선택하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하셔서 TF팀이 꾸려지고 그 상황에 맞게 이거를 꾸려가는 걸 통해서 아이들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깨비쌤은 뭐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실에 이건 체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교사가 하는 수업이 아니고 행사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반을 넘어야 흥미진진해지고 그러려면
아이들도 협력하고 같이 있지만 교사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행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선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요 시기에 1학년 엄마들이 자기 반 아이의 엄마를 처음 보는 시기거든요. 그동안은 그리고 예전처럼 뭐 마을이 있지도 않고 전화번호를 그쵸. 막 던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날 이제 한 40여 명이 아빠들도 몇 명이 오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인사하면서 빨리 지금 전화번호 트시고 서로 연락하시고 방과 후에 드나들면서 같이 아이들 놀리시고 이런 얘기 해마다 하는데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같이 놀이 진행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서로 이제 애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들끼리 친해지면 요 1학년 때 만들어진 학부모 관계들이 곧 아이들 친구 관계가 되고 여기 6학년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년에 나온 6학년까지도 이제 학교 행사라든지 행사에 뭐 나오면 일할 게 있으면 그 엄마들이 계속 6년 동안 왜냐하면 친해지면 자꾸 만나도 편해지고 편해지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학부모 협력에 저는 전래놀이 같은 경우는 중요하고 행사 자체는 뭐 교사도 사전 협의하고 학부모랑 사전 협의하고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저희는 또 1, 2학년은 요런 게 있고 5학년은 학교 야영 잠은 안 자는데 거기에 또 언제부턴가인지 그 학년 학부모들이 와서 귀신의 집 같은 걸 해줘요. 밤에. 그럼 한 학년에 작년에 5학년 했는데 5학년 학부모 학교 잘 안 나오셨는데 귀신의 집 해주러 2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학교는 이런 게 5학년 때 있대. 이거를 다 알고는 있어. 그러면 잘 안 나온 사람들도 애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 한동안은 누가 더 무섭게 균찜 분장을 하냐, 언제 학년이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작년에 5학년이라서 그걸 했는데 그 전에 학년이 진짜 리얼한 분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럴 자신은 없는 거예요. 분칠 다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에. 작년에는 이렇게 하얗게 칠하신 분들이 몇 분이 중간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했어요. 그냥 하얀색 탈을 쓰고 어쨌든 네, 음향 효과 듣고. 그쵸. 교사랑 사전 협의해야 되고 학부모들끼리도 그날 처음 얼굴 보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뭉쳐서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고 네.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끝나고 그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밤에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너무 재밌었다면서 막 그렇지. 이렇게 한 회포를 풀고 막 이런 시간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학교마다 이런 행사들은 학부모님들도 또 학생들도 선생님들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들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뭔가를 먼저 준비하고 협력해서 뭔가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깨비쌤 무슨 노래 들을까요? 네, 요새 음악 잘 안 듣다가 최근에 듣다가 건진 곡 최유리의 잔잔한 날이 되고 싶은 나에게.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 체육 운동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운동회, 체육대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 어떤 가치를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것들을 가치를 가져가게 되나요? 우리 97세부터 말씀해 주시면. 이제 경쟁 중심의 체육대회에서는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 되게 예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 공종이라는 걸 외치면서 그다음에 친한 다른 타방과는 완전히 그쵸. 이렇게 좀 경쟁 관계가 되는 저기죠, 저. 되게 비교육적인 그렇죠. 그 반에는 단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반과 반 사이는 넘어가면. 길게 봐서는 그건 그렇게 굉장히 교육적이지 못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육적인 이게 교육적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협력할 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러니까 태풍의 눈도 안과 밖에 있는데 그 친구가 힘을 잘 조절해야 되고 안에 있는 친구는 천천히 가야 돼. 바깥에 빨리 돌아가야 되고 배려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단체 줄넘기를 해요. 그러면 2명이 돌리면 10명이 막 들어 15명이 해요. 그러면 걸릴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네. 너 때문에 걸렸어. 이러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애들이 그렇지 않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우리는 그 스포츠 한마당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모두 다 참여하니까 약간 자아 성취감도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어떤 뭐 특정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골고루 왜냐면 여러 가지를 다른 하니까.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야 네. 나랑 친구랑 협력을 하기 네. 때문에 내가 친구랑 협력했구나.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기여했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우리 깨비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 시간 혼자 하는 운동 뭐 태권도 학원 이런 거 많이 다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반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아이들이 나처럼 노는 거를 종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 애들도 저거 좋아하고 나랑 같고 같이 즐거운 시간에 같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약간 뭐 신체 그 활동의 협응 능력을 키우는 게 집중이 되기는 하지만 약간 공동체 의식 같은 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끼리 몸으로 부딪히면서 놀면 우리 반이 되게 따뜻해지고 새롭게 보이지만 이게 우리 학년이나 막 학년들이 나와서 놀면 다 우리 식구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통과 의례 같은 의례와 의식 같은 공동체의 그러니까 같이 살아있고 우리가 한 가족이야 뭐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심어주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좀 보기 좋더라고요. 1학년 유치원도 했는데 이번에 유치원이 1학년이 안 그랬는데 조끼를 반별로 입고 왔어요. 근데 유치원이 빨간색 조끼. 와, 귀엽다. 얼마나 조망만한 애들이. 너무 귀엽겠다. 그리고 우리 안 놀던 뭐 이런 거 어른들이랑 같이 하는 거 고무줄놀이 이런 거 하거든요. 재밌었겠다. 그럼 엄마들이 가르쳐주면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도 하게 돼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함께 있는 걸 배우게 된다. 이런 것들이 가치를 다른 수업보다도 훨씬 잘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약간 이벤트성처럼 하루 막 놀고 끝 뭐 이런 게 또 아니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교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또 흘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구칠쌤?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는 몸놀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 운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자기들이 지식을 쓴다, 전두엽을 쓰는데 얘네들은 사실 전두엽이 발달이 좀 짐승이지 않아요? 늦게 되죠. 변형계가 굉장히 그 전두엽에 영향을 준 시기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발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보니까 아침에 오아시스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시까지 오면 그 뭐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요즘 애들이 야구에 막 빠져가지고 요즘 야구 좋아하더라고요. 네, 야구 엄청 좋아해요. 시즌이잖아요. 네, 시즌 야전. 근데 야구 뭐 그다음 배드민턴 뭐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사실 아침에 하는 시간. 그다음에 점심도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밥을 안 먹던데. 네, 실내 체육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이게 체육사님들이 잘 공개를 그때 개방을 안 해요. 첫 번째 왜냐 안전의 문제. 그렇죠. 이것도 제일 저희 딜레마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오신 분한테는 좀 부탁을 했어요. 그 시간에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밖에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아까 이제 배드민턴 이제 자동 되는 것도 찾았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푸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보다 방과 후에 저희 방과 후도 좀 많이 해요. 방과 후에 축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덕양에 있을 때 덕양 기네스라는 걸 했어요. 애들이 자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한마당이 있고 시즌별로 해서 기네스 대회를 하는 거야. 기록을 예를 들면 저도 상을 탔는데 신발 멀리 던지기. 재밌네요. 그다음에 종이 비행기 멀리 던지기.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어렵죠. 공기하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고 거기 애들이 진심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적응이 돼 있으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 체육대회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규칙을 잘 지키더라고요. 규칙. 네. 맞아요. 그러네요. 자기들의 선 네, 제가 자기들- 선 밟고 던졌다가 아웃됐어요. 신발 멀리 던졌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네.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함께 뭔가를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활동도 이렇게 스스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또 잊지 않고 계속 협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게 협응 능력인데 신체 협응 능력이 어떤 좀 발달이 돼야 중학교 가면 실제로 몸을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지금 6학년 아이들이 지구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시기하고 7살, 8살의 발달 과업이 규칙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남의 걸 뺏으면 안 되고 같이 놀려면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근데 규칙을 못 지키면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지금 1, 2학년이 되게 많거든요. 같이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그런 걸 하죠. 물론 이제 종이접기, 가위질, 뭐 공기놀이 이런 거에서 손가락 협응 능력을 높이고 전래놀이가 그런 거 보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제기차기 이런 게 눈 시각하고 그쵸. 시지각하고 발하고 손을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체 협응 능력 늘리고 규칙 질서를 지키는 힘을 좀 키워가면 비로소 5학년 때 단체 경기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 게 가능해져야 학습도 앉아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뭐 네. 나중에 전두엽이 발달하는 과정도 가게 되고 그래서 신체 활동이 학습이나 정서에 주는 영향력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규칙 지키기.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맨날 싸우는 게 그거거든요. 애들이 3명은 맨날 하나씩 와. 쟤들이 술래를 나만 시켜요. 뭐 이런. 그러고 하다가 제가 자꾸 규칙을 바꿔버려요.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학년 때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 같이 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네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기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 혼자 컸거나 큰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자매 자란 아이들은 다 밑에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다 양보해주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유리할 때 계속 규칙을 바꿔요. 또래 집단은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면 한 2달 놀면 친구가 없어.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수변을 이렇게 돌다가 또 슥 들어가서 하나 하게 되고 또 지키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2년은 놀아야 그렇죠. 규칙이라는 걸 지키는 나이가 그렇게 어렵게 올라간 아이들이라서 되게 중학생들. 그렇죠. 왜냐면 근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이 2012년 학생인데 네. 얘네들이 1, 2학년 때 코로나를 겪은 애들이에요. 그 2학년. 2학년. 네, 그러니까 2학년 때. 규칙을 어렵죠. 싸우고 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싸워요. 그 부분이 어려워요. 걔네들. 다시 우리는 또 네,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 거. 왜 그럴까 했더니 그때 결핍이 네, 돼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결핍이 돌아오질 않아요. 점프해가지고 오니까 결국에는 네. 그 결핍을 채울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저희 아이 이제 1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코로나를 겪은 그 결핍이 많은 아이도 저희 집에 하나 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아무리 그 시간을 돌리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차이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다. 초등학교 7살부터 9살 그 사이. 거기 진짜 학교가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시기. 예. 저희가 어쨌든 체육대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단순한 뭐 이벤트, 뭐 경기, 이기고 지는 승패의 시간이 아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듣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코너 마무리하면서 노래 들을게요. 우리 97세 무슨 노래 들을까요? 예, 우리 체육대회니까 국가대표의 OST입니다. 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네, 함께 듣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공감톡 시간. 지난번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달중 친구들 이야기랑 또 선행초 친구들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들어봤었는데 저희 함께 또 오늘 들어볼 건데요. 먼저 선행초 학생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행주 방송부인 6학년 3반 임시윤입니다. 벌써 5월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4월 한 달간 저희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6학년에서 4.3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슈톨퍼스타인을 만들었습니다. 슈톨퍼스타인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4.3 사건의 슈톨퍼스타인은 빨간 동백꽃인데 만들기도 쉽고 4.3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4.16 세월호 추모 행사를 방송부에서 진행했는데 운동장에서 플래시몹을 하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율동을 배우고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율동을 하며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어서 이런 활동을 매년 하는 저희 학교가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여기까지 4월 한 달간의 저희 학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선행주 방송부인 6학년 3반 임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1반 방송부 오연우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설명해드렸던 우리 학교 행사 2개를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랜덤 플레이 댄스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는 1학년부터 6학년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각자 노래에 맞춰 자신의 춤을 뽐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저랑 시윤이가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진행하였는데 저도 신나서 모르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4월에 신나는 행사와 보느니 다가올 5월의 행사가 너무나 기대되네요. 그 다음으로 4월 30일에 진행한 유치원 학생부터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전래놀이입니다. 전래놀이는 학부모회에서 진행한 행사이고 40여 명들의 보호자님들이 오셔서 달팽이놀이, 사방치기 등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박 터트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코로나 시절이었어서 전래놀이를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동생들이 정말 부러워지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설명하다 보니 벌써 끝나버렸네요. 정말 아쉽지만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우리 야, 귀엽네요. 귀엽게 그리고 특히나 지금 4월 행사가 엄청 많은 거를 맞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이 자치회 행사도 있지만 방송반 행사 포함해가지고 학생들이 엄청 분주하게 지냈는데 그거를 여기 아까 박달중 지난번 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박또박 학교 자랑처럼 기대되는데. 뭐 그렇게 막 그만큼 못하죠. 아니 정말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그 학생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 박달중 친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달중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또 전해주셨는지 한번 박달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말을 하게 된 박달중학교 2학년 정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한테 모두 물어보았는데요. 우선 이번 박달 어올림픽은 작년에 체육대회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를 열었던 5월 9일은 공교롭게도 비가 왔고 그래서 저희는 비 속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모두 아침에는 비가 온다며 실망을 했지만 곧 그 비 덕분에 훨씬 더 낭만 있고 분위기 있게 체육대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의 눈, 그리고 볼 바운딩 같이 새로운 종목들도 몇 개가 추가되었었는데요. 이 2개의 종목 모두 친구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잘 도와주어야 무사히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 간에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박달 어올림픽을 하면서 친구들의 소감 중 많이 나온 것이 급식이 맛있었다였는데요. 저희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번 체육대회를 맞이하여서 조금 더 맛있고 훌륭한 급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 급식을 먹은 학생들은 모두 기뻐하고 힘을 내서 남은 체육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감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모두 종목이 즐거웠고
선생님들과 학부모회 분들의 정성스러운 도움이 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회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시는 동안에 아낌없는 도움과 지지를 주셨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동안 친구들끼리 오히려 더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는 각 반에 협상을 잘 중재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잘 달래주시며 저희를 좋은 체육대회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자 정지민이었습니다. 박다야 올림픽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박달종 이길 수가 없네요. 지금 약간 뭐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막 무슨 다 예. 찬소 찬양을 엄청 이번에는 이제 영양사 선생님 포함. 영양사. 우리 애들은 밥 먹으러 학교 와요. 알죠? 엄청 시간표가 중요해요. 급식이 급식표. 중요해요. 네. 네. 아니, 이번에 어쨌든 정말 4월에 학교마다 행사가 많으니까 이제 이 주제에 맞게 굉장히 즐거운 목소리만으로도 즐거웠었음이 드러나는. 네. 왜냐하면 그날 급식 선생님이 네. 영수증 이벤트를 했어요. 영수증 이벤트. 영수증 어떻게 이벤트예요? 영수증 이벤트를 해가지고 애들 우리 푸드 스캐너가 있거든요. 그게 출력되면 야 이거 그분 원래는 급식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벤트를 해서 그 참여도가 높으니까 똑같이 행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를 체육대회 날. 네. 그러니까 저기 다 사진도 찍고 그걸로 급식 그러니까 애들이 기쁜 거죠. 그렇죠. 5월 15일 날도 하고 엄청 좋아. 해놨어 다. 예, 해놓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칭찬할 만하네요. 네. 그거는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잘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의 신청한 노래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97쌤, 우리 박달종 친구 신청한 곡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그날 우리 밴드부가 나와서 했거든요. 네.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나누시면서 어땠는지 소감 짧게 듣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해왔던 그 스포츠 한마당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사실은 쉬운 방법으로 가면 업체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쵸, 쉬운 네네네.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지만 더 네.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학부모와 학생과 음. 이게 교사들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어울림의 그런 스포츠 한마당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오래 기억될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전 초등에서의 전래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올라오니까 중학교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계속 초등학교에서 해준다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받아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럼 애들이 자연스럽게 네. 사실 전래놀이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쵸. 네, 우리 어렵지 전래놀이는 않고. 다 협력이에요. 네, 맞아요. 개인 플레이가 경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 새롭게 알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깨비쌤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둘이랑 중고등학교 시절에 큰아이야 대안학교니까 다르지만 비경쟁 협력하는 스포츠 데이 체육대회를 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초등에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은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중학교에 가서도 이 비슷한 그림들이 가능하고 그것에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중등 교육도 조금씩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특히나 그냥
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한마당이 이런 방식도 가능하구나가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늘 체육대회 하면 뭔가 체력이 좀 약한 친구들이나 뭔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소외되기 마련인데 네. 그렇지 않은 체육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협력을 배우고 즐겁게 하루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마칠 건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유다비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